최상의 감지점만 옮겨 다니죠. 자율적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맛이에요. 의도함이 없는 상태, 이게. 의도함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에서 가지는 센서가 360개가 있다고 하면, 훨씬 많지만 360개가 있다고 하면 보통은 10%나 5% 뿐이 못 쓰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만 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노력을 조금 더 하면은 들판에 핀 작은 민들레 하나를 보고도 감동을 불킬 수 있는 시각적 집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느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말이야 무슨 미사일도 많이 쓰고 이러면은 이것은 느낀 게 아니고 이해한 거예요. 느낀 것은 신경과학적으로 몸에서의 반응, 현상 이런 것이 같이 합류됐을 때 느꼈다고 하죠. 그들은 이해한 것은 그냥 과거 정보를 끄집어내서 그냥 단순 표현하는 게 이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최상의 감지점이 0.1초, 0.2초에 하나씩 타다다다다다닥 옮긴단 말이에요. 이때 일어나는 현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가 그게 개수가 좀 많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섬세한 걸 못 찾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섬세한 걸 못 찾아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맛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때? 그냥 달짝지근해. 씁쓸한데 달짝지근해. 이 정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섬세한 것이 꼭 시점에서 0.1초, 0.5초 단위로 30개, 50개, 1초에 5개, 10개, 10초면은 아주 많은 것들이 꼭 시점에서 인식을 바바바바바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걸 찾아내는 게 큐레이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것을 인식할 때는 생각이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인식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쉬워요. 인식하는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면 이 감지점이 옮겨다니는 시간이 길어져 버려요. 흥미로워요. 이때 그 숨어있는 맛의 쓴맛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를 찾아낼 수 있고 향미의 몇 가지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언어적 표현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어디서 들었던 내용 같은데 저것은 중학교 때 들었고 저것은 고등학교 때 들었고 저것은 학부 때 좀 들은 것 같고 저것은 TV에 나왔고 아마 그런 생각이 좀 가지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맛은 그냥 아주 많은 학문의 종합 작품이기 때문에 다들 보면 아는 것 같은데 정리해 놓은 것 같고 그런데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말하면 알긴 알아도 이게 안 돼요. 직접적으로 개입이 돼야 이게 내 것이 되거든요. 이 감각은 아주 흥미로운 것도 하나 말씀드리지만 감각은 감각의 인식하는 거 수용, 전환, 감기 이게 사전에 있는 겁니다. 사전에 있는 거요. 경로 사전에 있는 거. 이 감각은 우리가 경로를 타고 내가 분석해서 언어, 생각, 행동이나 느낌으로 전환하는 거, 이 감각의 세계죠.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게 감각이 인식되면은 경로를 타고 신경 언어로 바꿔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감각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은 동시에 아주 많은 정보가 들어와요. 그 중에 깔때기 같이 들어오는 것은 수천 수백 개가 딱 들어오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인식을 해요.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이 빨간 점을 레이저 빛을 보면 요거 위에는 뇌에서는 그 볼 때는 그것만 인식해요. 이거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떠세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커피를 마시는데 이번에는 3만원짜리 블루마운틴 오리지널 한 80%
3만 원짜리를 먹는데 제가 분명히 이 빨간 점을 인식할 때는 그것만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커피를 먹는데 음악이 멋있고 인테리어가 멋있어. 커피를 먹는 순간 야 좋다. 뭐가? 인테리어가. 야 좋아. 뭐가? 음악이.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맛의 인식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테리어를 바라보는 순간 맛의 인식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뇌과학적으로. 아주 간단한 이론이죠. 아주 맛있는 걸 갖다 놓고 다리 떨면서 신문 보면서 카톡 보면서 그것을 하는 순간 그 맛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존재 시간을 길게 하려고 인테리어를 해야 하고 그 존재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야 해요. 그래서 음악을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할 건가? 아침에는 어떤 음악이고 점심때는 어떤 음악이고 저녁에는 어떤 음악이 아닌가? 그것은 커피 맛을 즐기기 위한 건가? 아니면은 음악 감상을 위한 음악인가? 이런 걸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이 아주 간단하지만 이렇게 한 가지 뇌과학적으로는 단 한 가지뿐이 안 들어온다는 거. 그것을 그 커피를 자연 발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쓴맛은 노력 없이 인식이 돼요. 쓴맛은. 그래서 그게 강력하기 때문에 생존으로 관련된 맛이기 때문에 곧바로 생각이 달라들어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빨리 번역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되는 다른 생각을 하게끔 하거든요. 이때 이런 쓴맛에 관련된 이때에 거기에서 그 쓴맛의 스트레스를 가리려고 더 아름다운 쪽으로 시선이 가거나 더 좋은 생각을 꾸미거나 아니면 대처를 해요. 보완상으로. 이 쓴맛을 더 타고 들어오기 어려워요. 쓴맛을 다룰 줄 알면 끝장난 거예요. 쓴맛을 다루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쓴맛을 다룰 줄 알면 커피를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쓴맛을 다룬다고 하기보다는 취급을 하시는 분이지 쓴맛을 제가 봐서는 다루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쓴맛을 다룰 때 과연 신맛의 함량이 몇 % 정도, 단맛의 함량이 몇 % 정도, 그리고 거기다가 꺼끌거림, 미끌거림이 어느 정도의 가중량, 이런 밸런스의 조절, 온도는 기본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밸런싱 됐을 때 그 맛의 여운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건 식전 커피로, 이건 식후 커피로, 이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거 즐거울 때, 뭐 여러 가지로 그 쓴맛의 기준에 아주 작은 폭 하나가 저 커피 좀 맛있어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인식할 때 일어나는 첫 느낌의 쓴맛의 0.1초, 2초 정도의 상관이 이 커피점의 메뉴 50개, 60개를 전체를 결정나버려요. 그 쓴맛이 그 순간에 찰나가 놀랄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 왜? 다른 맛들은 일단 커피에다가 프림이 들어가고 우유가 들어가고 뭐 주스 이런 것들은 대중적으로 다 통용이 되고 있는 것이라 이 집에 있건 없건 그건 맛있어요. 그런 것들은 맛있어. 쓴맛을 다룰지, 그래서 쓴맛을 어떻게 다루는가, 아메리카노 이 커피를 어떻게 연출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쓴맛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그 찰나의 일반인들은 길지 않아요. 0.1초에서 0.5초 사이에. 전문가들은 이제 조금 더 길게 해서 많이 잡아내지만, 오늘 오전에도 어디 가서 커피를 이렇게 우리가 투어를 하고 왔는데, 정말 커피를 좀 쓴맛을 달 줄 아는 사람이 커피숍을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세요. 왜? 그분조차가 그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기계가 나오는 대로 기계가 나오는 대로 맛을 느낄 때 여러분이 이제 뭐 흔히 아시는 것이지만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맛을 느낄 때는요 전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신의 노력. 그냥 느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야, 그거 느껴봐. 뭐야? 안 돼요. 다들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전신에, 내 몸에서 몸과 마음을 전체를 그 하나의
몰빵 집중을 해야 해요. 근데 누가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막 집중 이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커피를 맛있게 전신의 노력을 하는 방법은 최고로 행복할 때 고도의 집중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운동역학에서 나온 이론인데 1960년대 중반부터 이게 체육계, 전 세계 체육계에서 그걸 써요. 그 옛날에는 막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막 뺨을 때리고 막 소리를 꽤 질르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는 한 8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즐거운 음악을 듣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이론적 바탕을 깔아서 그런 건데 커피를 먹을 때도 집중이 아니고 행복한 상태의 전체의 이완으로 한 방에 인식을 했을 때 이 인식량이 과중이 됩니다. 이랬을 때 내 몸 스스로 일어나는 감동이 어디까지 전달되는가를 확인을 했을 때가 이제 맛을 느끼는 연습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그냥 주어지는 대로만 했는데 이거 맛을 느끼는 연습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 맛을 그냥 어떻게 느껴? 그냥 느끼면 되지 라고 그냥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교육 장소가 없어. 그런 분들이 알겠어요. 저는 이제 주로 조금 전문가 라인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다녔지만, 이렇게 요리의 최고봉들도, 다도의 어떤 급이 되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보면, 맛있게 먹는 방법을 걸어놓는 책이 없고, 일단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주먹구 1대1이야, 1대1. 저같이 교육 체계를 체계적으로 매뉴얼로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큐레이터라는 과정도 이제 그런 8시간 과정이 있고 그 후에 큐레이터 마스터 과정이 이제 15시간 과정이 있어요. 근데 15시간은 안 해도 8시간만 잘해도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 그래서 평생 이제 그 느끼는 방법들. 우리 지금 큐레이터들이 그 초기 과정만 하고도 굉장히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데 좀 이따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맛이 복잡해요. 왜? 방해하는 게 많아. 내가 맛을 느끼려는데 맛을 느끼게 하는 방해 요인이 나도 모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습관이 들었거든요. 한꺼번에 2가지씩을 동시에 경험하는 습관이 다중행동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한 번에 2가지, 3가지씩을 많이 해요. 다중행동. 유럽이 조금 적고 미국도 좀 적은데 이게 한 번에 한 가지 행동하는 게 일의 효율성에서는 더 좋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한 번에 2가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나왔는데 과학자들이 계속 분석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한 번에 한 가지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순간에는 효율이 높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막을 때 그냥 맛을 느끼면서 뭘 하면서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고객은 그 맛을 온전히 느끼게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TV 보면서도 뭘 하고, 신문 보면서도 뭘 하고, 뭘 하면서도 뭘 하고, 운전하면서도 뭘 하고, 뭐 할 때 뭐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삶의 과정이, 트렌드가. 그래서 한 번에 2가지씩을 동시적 경험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맛을 느끼는데 연습이 없이는 진입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과정이. 자신도 모르게 이게 배어 있어요. 이게 배어 있어. 안 돼, 이게. 그리고 흥미로운 게 이때 이게 또 생각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맛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1번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1번. 방해 요인의 생각의 함량이 커피를 잔에 들고 잔에 놓을 때까지 최하 50% 이상 생각이 타고 올라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한 40% 먹을 때는 40% 이상 생각이 따라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훨씬 많이 나와요. 생각이. 맛에 자극량이 많으면 생각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자극에 끌려다니니까. 그런데 커피 같은 경우는 강력한 자극 뒤에 오는 허당을 공허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끌고 와요. 그래서 이게 거론이 됩니다. 이제 인문학적으로 커피하고 생각을 엮으면 할 말이 많고 뿌리가 깊고 학습량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건들면 안 돼요. 이 생각은 종교에서 수천 년간 건든 게 생각이에요. 생각하지 말라. 그냥 가라. 철학에서 수백 년간 학문적으로 건든 게 이 생각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경험하라. 이거예요. 그 자료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자료를 보면 다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건들면 안 되고 이걸 비껴가야 해요. 비껴가야 해요. 예. 경험하는 순간 생각을 비껴갑니다. 그러니까 안 건들면 돼요. 이쪽에 타고 들어가고 생각이라는 것을 자료를 찾는 순간 허당에 빠져요. 시간이 너무 많이 빼요.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데 맛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제일 많은 게 생각이라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거론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면은 원천적 맛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맛이 좌지우지 되는데 어떤 생각인가에 따라서 어떤 맛을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뒤따르는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가 이런 거 하나하나 심리 쪽, 인지과학 쪽, 종교 쪽, 철학 쪽 다 뒤져도 자료가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맛으로부터 이어지는 생각 이런 것들도 다루어질 때 맛의 깊이가 조금 더 들어가요. 조금 더. 맛의 깊이가 좀 깊어요. 맛이 조금 깊다고요. 많이 깊어요. 많이 깊어요. 맛은. 커피는 이제 매장 여러분이 지금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인데 플레이버 휴레이는 정형화된 표현들 커피 매장이 지금 뭐 작년으로 한 10만 개 이상 된다고 뉴스에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전 세계 커피의 4분의 1 이상은 본질에서 벗어난 맛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본질에서 벗어난이라는 말은 먹을 때 그 맛을 제대로 인식을 안 하고 그 맛을 연출해내는 전문가들이 그 맛의 의미를 잘 모르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커피를 애호는 우리나라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커피의 맛의 본질을 거론하고 인문학으로 접근을 하고 맛의 표현이 그들 나라에서 쓰지 않는 것을 쓸 때 그 커피가 가지는 물성, 특성 이런 것들이 정확히 표현이 됐을 때 이러한 본질에 벗어나지 않죠. 우리 커피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커피 맛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서 그것은 이 커피는 이럴 때 쓰고 이런 커피는 이럴 때 쓰고 라는 게 나오지 그게 온전하게 표현하기가 사실은 어렵지만 그 온전하게 가까울수록 커피 큐레이터가 실력이 늘어날수록 실력은 높아지죠. 그래서 앞으로 커피샵들이 이러한 그 커피의 그 문화 인문학적인 문화가 배경에 깔렸을 때 커피 사진만 하나 덜렁 걸어놓는 게 아니고 그 커피 우리 집 커피숍에서는 어떤 커피를 어떤 맛으로 이런 커피 중에서는 또 이럴 때 컨디션이 이럴 때 아주 다양성과 특색이 있고 그 틈새를 글로서 연결해서 인문학적으로 풀어나면은 특징이 있는 커피숍들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비슷한 부분인데요. 두뇌 메커니즘은 단순한 그냥 두뇌에서는 0, 1, 0, 1만 인식을 하죠. 흥분 억제. 그래서 0, 1, 0, 0, 1, 0, 0, 1, 0, 0, 0, 0, 1, 1, 0 뭐 이런 식으로 흥분 억제로 이제 신경과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기억으로 저장되는 이게 경험인데 이때 저장량이 어떤 게 따라서
되뇌 페이지에서 단순 이해만 될 수가 있고 이제 경험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아래 보면은 이제 외부적 정보가 타고 들어올 때 신경세포 활동 전이 시냅스,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이게 터치가 되면 미각의 터치가 딱 돼서 이 터치되는 신경세포에서의 척이 처음에는 역할이 단순하죠. 근데 이게 전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시냅스 쪽에서 활동을 여기까지에 끌고 여기서 이 정보가 여기까지 와야 해요. 여기까지 와야 하고 여기까지 최종적으로는 수용체에 들어오는 최초 정보가 과연 얼마만큼 들어오는가. 이게 경험으로 가는가 이해로 가는가 결정이 나죠. 그래서 인식을 할 때 초기에 어떻게 그 인식을 가중시키는가가 내가 이것을 이해로 맛을 즐기는가 경험으로 맛을 즐기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이제 흥미로운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맛을 즐길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커피는 아니지만 이러한 그 음식인데 하나의 사례로 이건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물미역 초고추장에 찍은 건데 입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입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근육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제 경험이 있고 이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요. 제가 선창할게요. 미역에부터 시작. 미역에 초고추장을 듬뿍 찍어서 입에 들어가는데 달콤한 냄새가 침을 솟구치게 하면서 입맛을 확 잡아당긴다. 씹히는 미역 줄기에 이쁜거림이 저 밑에서부터 잇몸과 양쪽의 고래까지 뻗어나가는데 듬뿍 넣은 새콤함으로 갑자기 앞쪽에 앞겨죽기가 강화된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음식이 또 품격이 느껴지지 않나요? 품격이 가치가 느껴지죠. 커피 맛도 마찬가지죠. 어떤 커피를 만들었을 때 권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이 커피가 최고야! 라고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항쟁을 못해요. 했다가 하면 안 돼. 그거 아닌데 항변을 못해. 그거 커피는 그 나름대로 주관과 철학이 있죠. 그 나름대로 어떤 커피든가 이게 다들 맛은 독립적 태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이런 초고추장 미역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일들이 그래서 입 밖에서 몸 마음에서 입 안에서 근육에서 더 적나라하게 적을 수 있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게 경험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경험으로. 이런 사례들을 우리 큐레이터들이 좀 이따 좀 설명 한번 실제 경험한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시작은 집중이죠. 그래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이 인지과학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으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혼자 공부하기는. 그런데 그걸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하면 쉬워요. 그냥 쉽습니다. 그냥 재밌어요. 힘들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뒤돌아보면 좌상국대기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맛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맛을 이해하는 것 있고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이제 과거 정보 연결된 것이죠. 신경계 반응이 이제 경험하는 것,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 어떻게 즐기는가의 인지과학적인 이 표현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인지과학이 책을 찾아가지고 이게 하나하고는 안 되고요. 신경과학하고 운동역학이 같이 병행이 돼야 하는데 주체가 인지과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내가 이해로 먹는가 경험으로 먹는가 이런 것을 경계를 알 때 맛에 대한 표현이 의성어의태어가 많아져요. 의성어의태어는 전 세계 공용어입니다. 언어학자들이 말할 때는
전 세계 공용어예요. 이해 가시죠? 뭐? 전 세계 공용어라 의성어 의태어가 많다는 얘기는 그 상대방 신뢰 힘이 커지고 그 상대방이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생각 없이 의성어 의태어서부터 자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맛있다고 말을 해버리면은 맛있다고 결론이 난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이상의 다른 생각을 해버려요. 그 맛에 대한 깊이를 못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고객이 결정을 하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성어 의태를 많이 쓰게 해야지 이 커피가 맛있다, 맛없다 라는 말을 우리는 안 써요. 우리는 거의 안 써요. 어쩌다가 쓸 수도 있겠지만 안 써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커피 맛의 표현들 예로 가져왔습니다. 이 커피 맛들이 다양하게 노출된 것, 공시된 것들을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다들 결정되어진 부분의 맛도 이제 많이 있고 이제 언어 구사에 자기의 경험량이 있을 때 끌어다 쓰기가 좋아요. 이제 이런 표현 내가 이럴 때 어떤 언어를 가져다가 연결을 할 건가 이제 내 안에서 감각 반응의 현상들을 이렇게 끌어와서 연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그 커피맛 큐레이터 분들이 커피 투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한번 실제 와서 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커피 맛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 교수님 좀 한번 와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동부산대학교에兼임 교수로 있고요. 센터 커피 맛 큐레이터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투어를 하면서 이렇게 커피 맛을 평가도 하고 맛보고 하거든요. 하는데 오늘 또 오전에 또 한 곳에 가서 맛을 보고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평가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커피 한 잔을 코에 대고 향을 맡기 시작했어요. 향을 맡으니 달콤한 꿀향과 흑설탕을 녹였을 때의 찐득한 향이 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군침이 나게 하게 하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입안에 먹어먹었을 때, 한 모금 먹어먹었을 때 향은 쌉싸래한 인삼향과 안개가 자욱하듯 스모크 향이 입안 가득하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먹은 한 모금을 삼킨 후의 향들은 씁쓸하고도 다크 초콜릿 향이 향긋한 삼나무 있죠. 삼나무 향이 올라오는 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각적으로 느껴볼 때 선맛, 신맛, 단맛을 나눠봤을 때 선맛은 인삼의 건강한 선맛과 봄철의 대표적인 나물 있잖아요. 나물에서 나오는 모이 나물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모이 나물을 씹은 듯한 쌉싸래한 맛이 있었으며 그리고 유자와 라즈베리 그리고 와 같은 새콤함에서 시큼한 맛이 침샘을 자극하여서 침이 퐁퐁 쏟아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단맛은 호박죽을 먹은 듯한 달짝지근함이 혀에서 혀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맛이. 그리고 단맛과 신맛과 쓴맛을 제외한 또 다른 맛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맛은 혀를 콕콕 찌르는 듯한 알싸한 후추 있죠. 후추와 그 맛의 매콤함 때문에 혀가 얼얼함을 느꼈습니다. 커피가. 그리고 미끈함을 나누어 보면 쓴맛의 강함이 입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스모크함이 묵직하게 둔탁하게 들어오면서 입안을 자극하는 그러한 걸 느꼈으며 살짝 미끈함으로 넘어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운의 맛으로서는 쌉쌀한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봄철의 그 입맛을 돋구는 듯한 씁쓸한 그죠? 머위나물이라든지 두릅의 맛이라든지 그러한 것과 같은 삽싸래한 인삼, 예, 인삼 맛을 느끼고 파프리카 향이 싱그러운 파프리카 향이 나무로 해서 기분 좋은 쓴맛이 긴 여운을 남겨서 좋은 여운의 맛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맛을 내가 찾아봤는데 부정적인 맛 잔여감은 그 알싸하고 매콤함이 첫째 입안이 확확 달아오르는 듯한 예 그래서 정향의 맛을 느끼면서 강하게 느껴지면서 그러한 부정함의 잔여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것의 또 향기와 미각 그리고 미끈함과 여운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향기는 35%를 줄 수 있었고요. 미각은 30%, 미끈함은 10%, 여운은 20%, 인테리어 그 집의 인테리어는 한 5%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쓴맛을 40%, 신맛은 30%, 단맛은 30%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맛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과 인테리어 그리고 서비스를 한번 살펴본 결과 그 인테리어가 그 오래된 듯한 그 피아노가 한 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됐던 피아노가 빈티지함이 아주 옛날로 돌아온 듯한 그러한 공간에서 포근함 그러니까 고향이 온 듯한 예 그러한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정감이 커피의 맛을 또 약간 더하는 듯하였습니다. 그 집의 인테리어가.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커피의 맛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봄철의 머위나물과 봄나물의 대표적인 두릅을 먹은 듯한 삽싸래한 예, 다크 초콜릿의 건강한 맛과 그리고 그 봄에 활력을 주는 인삼을 먹은 듯한미 나타났으며 호박죽을 한 술 먹은 듯한 달짝지근함으로 해서 매콤한 후추를 넣어서 알싸한 추어탕을 한 그릇 먹은 듯한 화끈거림이 입안에서 강하게 정향의 맛이 느껴졌으며 이러한 커피라고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 잔의 커피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한 요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안 드셔보셔도 그 커피는 어떠한 맛이 나고 어떠한 향이 난다라는 약간 감지가 됩니까? 예, 오늘 마셨던 커피가 이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맛을 배우는 것 중에서 미끈한 맛을 말씀하셨죠. 또 여운의 맛을 말씀하셨어요. 맛이 주는 강점 중에 하나, 과연 여운의 맛이 어느 정도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것을 중요시 여겨요. 큐레이터로서. 왜? 내가 먹을 때 100이라는 투자를 해서 그 노력에 비해서 오는 행복감이 먹을 때 순간 일어나는 것에 100만큼에 일어나는데 커피 잔을 놓고 일어나는 여운의 시간이 그 즐거움의 100은 아니어도 30에서 40대는 여운이 어느 정도 길게 늘어지는가. 그 여운의 맛이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떤 여운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고급 커피라고 하는 그런 커피들은 제가 저는 이제 커피의 본 전문가는 아닙니다. 맛의 전문가. 근데 그런 예로 보면은 고급 커피라고 하는 그런 거 보면 여운이 길어요. 여운이. 그리고 미끈한 양이 어느 정도 적절치가 꼭 함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끈함이라는 게 맛을 부각시키지는 않지만은 그 맛을 강조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자재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미끈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맛을 노하기가 어려워요. 인식 시간에 절대 시간이 제일로 많은 게 미끈함이거든요. 입안에서 생리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맛의 표현이 이렇게 좀 다양했지만 아직 이제 대중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 광고의 전문가들이 이런 텍스트를 받아서 이제 조금만 정리를 하면은 상당히 사실적이고
감성적인 게 표현이 되려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오늘 아침에 체크한 것이거든요. 같은 맛이라도 사람마다 다르죠. 체크한 내용들이. 이번에는 우리 매니저님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똑같이 오전에 오늘 10시 30분경에 한 커피숍 매장에 들어가서 한 잔의 커피를 가지고 똑같은 커피를 가지고 마셔봤을 때 처음에 먹기 전에 향 같은 경우는 저는 부드럽고 달콤한 향이 봄바람 살랑이듯이 기분 좋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커피를 한 잔 먹고 나서 한 모금 먹고 나서 삼키고 난 후에는 해가 뉘엿뉘엿 해질 때의 석양을 바라볼 때 해가 이렇게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처럼 삼키고 난 후에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상큼한 라임을 먹는 듯한 향, 입안을 가득 머금었을 때 그런 느낌 약간은 받았고요. 입안에 한 모금 삼키고 나서 처음과 끝에 삼키고 났을 때 미끈거림은 이와 이 사이를 커피를 하나 넣었을 때 한 모금 입에 넣었을 때 이와 이 사이를 잔잔한 파도가 내 이도 치는 것 같고 내 혀도 치는 것 같고 내 입술의 천장도 치는 것 같고 혀 바닥도 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입안 가득 커피를 마셨을 때 그 묵직한 느낌이 너무 이렇게 강렬하다기보다도 그냥 살짝 그냥 입안에 둔탁한 느낌을 그냥 받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커피를 마셨을 경우에 구수한 탄맛 정도, 누룽지를 태웠을 때 나는 그런 쓴맛을 살짝 느꼈고요. 단맛 같은 경우는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머금었을 때 기분을 사람을 좋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시간이 제가 아침에 오전에 느껴서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을 수도 있겠지만 이 커피가 식었을 때 나는 신맛 같은 경우에도 라임이랑 뭐 자두향 같은 그런 침샘을 자극하는 그런 향을 맡아서 기분이 좋았고요. 이제 이거를 평을 하다 보면 한 줄로 만약 긍정의 자녀와 부정의 자녀를 나누자면 긍정의 자녀가 되게 짧았어요. 약속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내가 이 커피숍을 다시 방문하고 싶겠지만 이 커피를 가지고 이 원두를 가지고 제가 집에서 직접 내려 마실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 커피 한 잔의 맛이 영향을 미치는 음악과 인테리어는 오전에 느낄 수 있는 활동성 음악이 잔잔한 커피하고는 살짝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인테리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쓰던 책상과 의자를 연상하게 돼서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을 돌아가서 같이 온 친구들하고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커피 한 잔을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커피 한 잔, 그냥 이 값어치만큼만 한 잔 정도 하자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한 줄로 평을 하자면 1%에서부터 100%까지 나누면 향기는 15%, 미각은 25%, 미끈함은 20%, 여운은 25%, 음악 인테리어는 15%. 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다양한 향을 느끼지 못했어요. 저희가 향은 100가지가 넘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느꼈던 향은 스모크 향, 볏짚 향, 누룽지 향, 초콜릿 향, 그리고 자두향 등등을 느꼈고요. 강하지 않은 부드러운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여러 번 나눠서 마셔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을 받았고, 이 커피를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두 번 정도는 이 커피숍을 찾아가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것 같고, 누군가 나한테 이 커피숍을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이 커피숍이 어디 위치해 있고 이 커피 한 잔을 어떤 종류의 가지고 흔들드립을 내려서 내가 먹어봤다라고 어디 가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 1회부터 10회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선생님을 같이 다니면서 어떤 카페숍 가지고 처음에는 A4 용지 한 3, 4장, 6, 5장에 대한 커피를 설명했다면 10회 정도의 이게 실습도 다니고 선생님께서 피드백도 받고 다 같이 회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커피 한 잔을 놓고서도 한 줄로 평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저는 얼마 전에 마지막 10회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이 교육을 앞으로 만약에 들으시게 된다면 10회 교육이 다 끝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맛의 표현은 자기 스타일이 있고 이 커피가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고 그 스타일의 큐레이터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큐레이터가 자기의 표준화가 되고 자기의 정량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역량이 높아질수록
이쪽에 A라는 큐레이터가 필요하고 B라는 큐레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큐레이터가 내 취향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큐레이터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또 우리 로스타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커피 전문 로스타 말씀. 네, 로스터이자 센터커피 맛 큐레이터 김경훈입니다. 저는 커피를 맛보기 전에 아침에 너무 공복이면 안 되니까 바나나 하나를 살짝 먹고 왔어요. 먹기 전 컨디션을 고르고 향과 맛과 그리고 산미, 쓴맛, 단맛의 퍼센테이지별로 차근차근 얘기를 해드릴게요. 먹기 전의 향은 달콤한 설탕을 한 움큼 집어서 이렇게 향을 맡은 듯한 그런 향을 느꼈고요.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달콤한 설탕이 은은하게 안개처럼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